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고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맞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 또 해법에 대해 김한규 변호사,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등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적으로 좀 내렸는데 일단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앞서서 이제 5개 업종에 대해서 지난 이제 이틀 전 통계로는 한 3조 5천억 원의 이제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밝힌 내용은 오늘 철강과 석유화 각각 1조 3천억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2조 6천억 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시멘트 업종에 이어서 2차는 이제 정유가 빠지고 철강과 석유화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 국무회의,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총리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이제 15일째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산업의 경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철강 업체의 경우에는 전날 출하 물량을 봤더니 50%를 밑돕니다. 한 47, 8%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석유화학의 경우에도 평소에 이제 70%를 밑돌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중후장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철강, 석유화학이 재고가 많이 누적이 되면 이게 곧바로 다른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시멘트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시멘트는 한 2,500여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철강 분야가 한 6천여 명,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가 한 4,500여 명, 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또 이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사도 한 200여 곳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는 명령서 전달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경찰까지 총 구성해서 일단 현장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운송 여부, 명단 파악을 해야지 이제 송달을 정달하는 방식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과연 이제 편지를 우편으로 할 것인지, 문자 메시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시 송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나타날 텐데 아마 이제 거의 만여 명. 시멘트보다는 한 4배 가량 많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제 이번 주말까지는 송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업무 개시 명령서 같은 경우 일단 우편으로 보내는 게 기본인 거죠. 네, 우리 굉장히 불이익한 일종의 행정 처분이거든요. 그럼 원칙적으로 당사자, 이 처분을 받는 이 화물 차주라든가 운송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송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받고 나서 다음 날 자정까지는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를 보니까 뭐 건강상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관련 법에 의하면은 네. 그 송달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벌을 서벌이라든가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몸이 불편해서 뭐 병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처벌 대상은 아닌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업무에 복귀해야 되고요. 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업무 복귀를 하지 않으면은 뭐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영업 정지 뭐 이런 행정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 운송을 재개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회복이 아직 좀 더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회복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업무 개시 명령 송달장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이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업무 복귀 명령 이전만 하더라도 시멘트의 경우 출하량이 5에서 10%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네. 평상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80%, 뭐 96% 정도로 지금 평상시에 출하량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시멘트가 출하량이 이렇게 이 공급이 풀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레미콘 공장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레미콘의 출하량도 평상시 한 70% 수준으로 올라와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정부가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2차적으로는 이제 석유화학과 이제 철강 업종으로 확대가 된 게 아니냐라는 건데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 이게 다소 급한 게 이제 철강 석유화학도 급하지만 사실 품절 주유소 문제 때문에 정유업체도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업체를 뺀 이유를 봤더니 지금 일부 지역에서 업무 개시하는 유조차 운송이 재개가 되다 보니까 지난 5일자로 품절 주유소 거의 100여 개 가까웠거든요. 96개 정점을 찍고 재고 소진한 품절된 이 주유소들이 숫자가 줄고 있어요. 어제 80여 곳에서 오늘은 지금 오후 2시 기준 61개소까지 줄어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이제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보름 정도 이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파업의 동력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그 사상 최초로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자였던 게 이제 시멘트 지금 화물 차주들 아니겠습니까? 운송업자라. 근데 이 경우에서도 지금 딱 한 명이 고발되었어요. 그러면 약간 이 송달받은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 업무 복귀 의사를 전달한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업무 복귀한 차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업무 개시 명령이 송달받게 되면은 이미 시멘트 업계 그 관련자들한테 송달받은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 입장이 좀 강대강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들은 그 어떤 화물 기사 차주라든가 좀 업무 복귀해서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 화물연대라든가 더 나아가서 좀 민주노총이 지금 뭐 다음 주에도 또 2차 파업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런 파업 동력은 상당 부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앞서 뭐 나오긴 했지만 이제 우편이 기본인데 공시 송달이나 문자 메시지가 요즘 세대엔 더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법에 따르면은 원래 이런 어떤 뭐 편지라는 것이 뭐 당사자 주소지에도 가긴 하지만은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송달을 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가 뭐 문자 이런 뭐 송달 방식도 있긴 하는데 일단 행정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우편 직접 송달이고요. 다만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문자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그 공무원들이 뭐 이게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시멘트 화물 차주들보다는 그 4배만은 만여 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송달하는 어떤 직접 만나서 송달하거나 이런 방식을 좀 취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시멘트 업계보다는 시일이 약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 파업의 동력은 좀 약해지겠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총파업에 더 나서겠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노총의 입장인데 이렇다면 이제 파업 자체가 지금 15일도 상당히 긴데 더 길어지는 건 아니냐 어떤 예상을 좀 하시는지. 오늘이 15일째거든요. 네. 내일이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이죠. 주말로 가면은 거의 뭐 17, 18, 20일 가까이 넘어가요. 그렇죠. 지금 과거에 화물연대가 최장 파업을 기록한 게 2003년이었어요. 당시에 1년에 2번 파업을 했고요. 14일, 16일입니다. 아마 내일 지나면 이 타이 기록인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급박하게 1차, 지금까지 2004년 입법화돼서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적어도 운송사업법에 대해서는 발동하지 않은 업무 개시 명령을 석유화학과 철강으로 확대한 이유는 아마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03년과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평행 이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도 집권 1년차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대통령하고 비슷한 이제 스탠스를 가졌었는데 그 이후의 대응은 그러나 약간 달라졌어요. 업무 개시 명령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네. 사문화된 법처럼 여겨져 왔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지금 벌써 이제 세계 업종에 대해서 1, 2차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욱더 강경한 조치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6개월 동안 딱 2번 만났는데 네. 1차 안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1차 안전운 임제 일모를 할 것입니까? 제도화 연구할 것입니까? 네. 이 문제 하나와 품목 5개 더 추가할 것입니까? 추가하지 못하느냐 이 두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한 번도 양측이 어떤 이제 양보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강대강을
방향으로 간다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길어진다. 16일을 넘어서 20일, 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앞서서 이 업무 개시 명령 때문에 조금 복귀는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 밀어내기 수출을 해요. 그럼 물동량이 더 많아지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말에는 쇼핑 시즌이에요.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를 비롯해서 유럽도 그렇고 뭐 홍콩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일부 수출 물동량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시시때때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뭐 국제 노동기구까지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힘을 조력해야 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이제 좋은 호기에 이런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수출은 2달째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대중국 수출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지금 계속해서 판매가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마 부메랑이 돼서 네. 지금 양측 다 시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화물연대 역시 지금 가장 큰 화물연대 이제 대기업 가운데 하나는 이제 포스코거든요. 포스코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서 아예 민주노총을 탈퇴를 했어요. 이 얘기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동력이 약해집니다. 여기다 현대제철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전부 다 우리 단일 교섭으로 회사와 교섭을 하지 여기 파업에는 안 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 역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계속 강대강 대치로 국면으로 가면 결국에는 연말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몰 자체가 사라져요. 네. 다시 입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갖고 갈 것이냐, 갖고 가는데 품목을 더 늘릴 것이냐 이 두 가지였는데 민주당이 이 수용한 안을 보니까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기댈 데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가 입법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정치권에서 논의될 사안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수용한 안은 어떻게 보면 정부 안입니다. 정부 입장은 그 안전운임제를 3년 더 한번 시행해보고 제도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취지이고 대신은 그 시멘트랑 컨테이너 외에는 품목 확대는 좀 곤란하다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인데 민주당이 고스란히 받은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화물연대 측에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면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예를 들면 뭐 안전운임제를 아예 제도화하자 그리고 품목을 지금 2개인 것을 오늘 뭐 저기 업무 개시 명령 확대 대상이 대상의 철강업체라든가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은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한 넓히자라는 게 화물연대 입장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러면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뭐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달 지나면은 안전운임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2023년도에 새롭게 이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 또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논의되는 이런 흐름을 좀 읽고 네. 지금이라도 어떻게 국민의 여론에 좀 응원을 받는 지지를 받는 또 이런 입장을 한번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 2003년과의 데자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강경 대응을 했고요. 이번에도 이번 정부도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초반부터 이렇게 노와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가게 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지금은 뭐 지지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원칙과 이제 법과 원칙에 대한 대응을 고수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는 않고요. 뭐 그런 요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 노조들의 이제 요구 사항하고 좀 달라요. 임금을 올려주십시오. 우리 뭐 정년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아니라 이분들은 최저의 생계 수준에 맞춰서 적어도 과로하고 싶지 않고요. 과속 과적을 통해서 이 국가 기반 산업을 움직이고 있는 물류에 대란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면 그러면 최적의 임금을 좀 비용의 문제거든 결국은요. 이 비용을 누가 책임안 지느냐? 이건 기업의 몫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품목 확대 부분, 철강 부분
자동차, 위험물, 택배, 여기 곡물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의 비용 증가를 지금 정부가 나서서 몸으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의 문제를 지금 살을 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원래는 3+3이었어요. 네. 일몰 3년 연장과 더불어서 이번에 세 개 품목은 더 합시다. 에서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추가되는 품목은 국토위 산하의 여야 합의 기구를 통해서 논의합시다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사실 정부와 여당도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복귀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논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이 화물연대 파업 자체도 싫지만 대화를 안 하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는 것만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이 대치 어떻게 하면 좀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화물연대 지금 화물차주들 날씨도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네. 일단 복귀하길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꼭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흔히 나오는 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려될 사안인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어떤 지금 가장 이익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화물차주들 간접적으로 좀 그분들의 일상을 보면은 이분들은 전부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인데 업무를 강제로 하게 법이 돼 있어요. 사실 자영업자가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할 수 있죠. 그럼 나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건데 법에서는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형사처벌이야. 이렇게 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의 목소리, 지금 안전운임제라든가 이것이 꼭 그분들의 최저생계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과로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넓게 보면은 뭐 교통안전, 어떤 모든 국민의 어떤 이해관계도 좀 밀접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운임제 그리고 대상 품목도 지금 당장 뭐 넓힐 수는 없겠죠. 근데 한 3년 정도 일몰제를 좀 더 시행해보고 이건 여야가 합의한 거니까 그러면은 뭐 정유업계라든가 석유화업계도 필요한가? 그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화물연대가 기댈 곳은 지금 국민 여론이에요. 여론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온 측면이 더 다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분들이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 내지는 운송 거부를 여기서 멈춘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졌다 이게 아니라 3년을 일단 더 운행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봐서 한번 3년 더 시행해봤는데 안전운임제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그때 논의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화물연대 쪽에서 일단은 복귀를 하고 또 정부도 무조건 뭐 법과 원칙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이긴 하지만 무조건 강공하는 모습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좀 경청할 필요도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인철 소장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대강으로 가서 결국 치킨 게임처럼 가고 있거든요. 이건 적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물밑에서 협상합니다. 근데 협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협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5개 품목들 가운데 이제 뭐 일부 철강이나 정유 다들 보면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들이 대기업이에요. 그동안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의 과실을 이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택배 노동자들의 경우에 월 평균 수입이 300만 원대예요. 근데 이분들의 최저생계비를 요구하는 게 그게 무리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철강이며 자동차며 더 높게 4,500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순차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년 정도 일몰을 해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통계를 가질 수 없다면 3년 더 해보게 되면 그 와중에서도 5개 업종의 가운데서도 굉장히 임금이 열악한 수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들조차도 택배비가 너무 저렴한데 올리고는 싶은데 과연 그 인상분이 택배 기사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기업에 가는 게 아닌가? 플랫폼 업체들에 가는 게 아닌가? 이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는 무조건 이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전가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득을 누가 보고 있는지 과연 노동자들이 보고 있는 건지 기업의 이 이윤을 좀 너무 이제 한쪽으로 좀 몰아주고 있는 건 아닌지 위에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낮은 곳을 봐야 해요. 적어도. 알겠습니다. 15일째에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